안녕하세요. 샤랑코치 유미입니다. 여기는 일본의 키노사키라는 곳입니다. 사실 여기가 어딘지는 자세히 모르는데요. 아주 좋은 온천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여행사에서 준 책자를 좀 보면서 여러분에게 어디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월요일날 저녁 시간이죠. 바냐맘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패드는 못 가져왔고 핸드폰 놓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배경이 좀 깨끗하게 보이죠. 소리도 괜찮죠. 오늘 이 마이크 쓰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일본 여행도 많이 해봤고 온천도 여러 곳 갔는데 이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조금 더 품격 있는 지역이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즐겁다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어떤 그 프로젝트가 있냐면 잠깐만요. 뭐 찾아요? 뭐요? 말을 해봐. 괜찮아. 뭐요? 말씀을 하십시오. 전 지갑밖에 가진 게 없어요. 아니, 이거 남바. 남바가 와이파이 남바는 종이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네. 네. 남편이 와이파이 비번을 몰라가지고, 여러분, 유후인 이런 데 많이 아시잖아요. 물론, 일본이 굉장히 온천이 많죠. 근데 저는 이번에 교토부 쪽에 그 고베시 근처에 와 있고, 여기는, 기노사키 온천 마을이라는 곳이 있나 봐요. 그래서 몇 개의 온천들이 조인을 해서, 몇 군데를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투숙객들한테 QR코드를 주고요.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네요. 이런 식으로 그 투숙객한테 가방을 줘요. 그러면 이 안에 요런 또 QR코드 들어있는 목걸이가 있고 이거를 갖고 5군데의 온천을 더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요금을 봤더니 한 번 입장할 때 보통 1,500엔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0원 정도 하는 거겠죠. 근데 그냥 여기 이 호텔의 투숙객들은 프리하게 가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루 안에 하는 거는 좀 무리고 적어도 2박 3일 정도는 머물면서 온천도 즐기고 그다음에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데 이 지역에서 보니까 보통 이제 그런 관광지를 가면 어느 나라 사람이 많은가에 따라서 조금 퀄리티가 다르거든요. 뭐 한국인이 많을 수도 있고 중국인이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는 그냥 서양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서양인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동네는 서양인이 많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그 여행을 진행하시는 분한테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오지 같은 데는 패키지가 이제 큰 패키지는 들어올 수도 없고 근데 또 젊은 친구들은 패키지를 안 하고 자유여행을 가니까 아무래도 교통이 편한 데를 가는 거예요. 유명한데. 그래서 여기는 조금 프라이빗하게 올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숙소가 니시무라야라는 그런 굉장히 큰 온천장이죠. 온천도 있고 숙소도 좋고. 근데 식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식사가
미슐랭 마크가 있는, 그런 데서 오늘 저녁에 정식을 먹었는데, 거의 2시간에 걸쳐서 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혹여, 일본 온천을 오고 싶다면, 이런 지역을 봐도 좋겠다. 저희도 이제 이 브로셔하고 명함을 챙겨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냥 여기 호텔만 예약을 하고 여기서만 한 며칠 놀다가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온천이, 이 호텔이 1854년도에 만들었대요. 예, 그래서 160년 이상을 운영을 했고 가장 오래된 료칸이래요. 예, 그리고 객실에서 바로 정원이 다 보이고, 네,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이 호텔에 온천을 이용하지 않았거든요. 예, 내일 아침에 이용할 건데 나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에서 더운 여름에 또 아이들과 함께 막 지지고 볶고 있는데, 코치님은 팔자가 좋아서 일본에 가서 또 저렇게 여행을 하는구나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네. 저도 여러분 나이 때 정말 열심히 아이 키우고, 그때는 이제 남편이 회사원이었으니까, 예, 휴가철 아니면 뭐 여행도 못 가고, 예, 그런 시절이었죠. 지금은 저희가 이제 어디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고 본인들이 다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비수기에 주로 움직이고, 주말이 아니라 주중에 움직이고 이런 플랜을 짜죠. 그래서 좀 더 한적한 데를 찾기도 합니다. 근데 또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는 지금은 당장 여러분이 갈 수 없어도 나중에 그때 코치님이 이런 데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굉장히 또 힘들지 않겠어요? 예. 근데 낮에 일부러 조금 잠을 자고 저녁에 라방을 좀 해야겠다, 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괜찮습니까? 오늘은 뭐 힐링 라방도 되지만 여러분이 또 궁금한 거 제가 또 답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 예, 댓글로 많이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하트도 날려주시고요. 네. 네. 이 사진이 핸드폰이 조금 마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갤럭시 자체에 보정을 조금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오즈모 포켓 3로 보정을 이제 우리가 그 비율을 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보정을 넣었더니 거의 그 막 중국 인형처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날 올라갈 영상이 워킹맘 다이어리인데, 그거를 이제 그 액션캠으로 찍었더니 너무 과하게 보정이 돼서 제가 자막을 넣었어요. 죄송하다고. 네. 저는 그 뷰티 앱 같은 거로 사진 찍진 않거든요. 예. 그냥 뭐 생긴 대로.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요. 내가 그때 그 얼굴이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10년 후에 여러분이 지금 찍는 사진을 보면 뷰티 앱을 찍지 않아도, 야, 나 이때 참 젊었네, 이때 괜찮았네, 이렇게 생각 드시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그냥 핸드폰으로만 찍어도 이미 보정이 많이 돼 있어요. 실제보다 훨씬 더 예쁘게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뷰티 앱까지 쓰면 나중에 진짜 내 모습을 잊어버릴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들어요. 예, 그래서 한번 용기를 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6월이 또 한참 되었어요. 예, 다음 달이 되면 또 7월이 될 것이고, 또 우리 중학생들은 시험을 볼 것이고, 초등들은 시험은 없지만 또 곧 이제 방학 플랜을 짜느냐고 아마 바쁘실 것 같아요. 예. 생각보다 아이를 키우는 시간은 금세금세 가요. 금세금세. 어릴 때는 그렇게 안 가던 시간이, 네, 초등 때는 조금 느리게 간다 느끼다가, 중학교 때는 이렇게 빨리 지나가네 했다가, 고등학교 가면 뭐
정신을 못 차리죠. 네. 뭐 모의고사 보고, 중간고사 보고, 또 뭐 기말고사 보고, 또 뭐 모의고사 보고 이러다 보면 금세 지나가고, 또 사실 그런 시험 하나하나에 엄마가 개입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녀 교육에 엄마들이 관여하는 시기는 중1까지예요. 대부분. 중1까지는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중2, 중3은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학원도 정하고 그런 자기주도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런 아이들이 기숙사 학교 가서도 잘하고 아니면 그냥 일반 집에서 통학하는 것도 잘할 수 있죠. 네. 잠깐만요. 제가 조금 기댈게요. 그래도 여러분하고 편하게 이야기하려면 기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뭐 여행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것들로 궁금한 거 있으면 네 올리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은 되게 여유 있는 시간이죠, 여러분들. 네, 저녁 시간에. 네. 요즘은 제가 가급적이면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두 번은 밤에 라방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강의 준비하고 뭐 일을 많이 하다 보면 거의 늦게까지 일하거든요. 그러면 라방까지 하기에는 체력적으로 조금 무리가 와서 요즘은 점심 이후에 그때 또 아이들 학교 갔다 오기 전에 그때 하기도 하는데, 지금 제가 일본에 있어가지고 예 그래도 오늘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모레는 또 못할 것 같더라고요, 일정 자체가. 근데 저도 또 여러분에게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니까 좋기도 하고요. 오늘 너무 과묵한데요. 네, 손 흔들기 2개 정도인가요? 여기 위에도 있군요. 네, 여러분들 한번 예 저한테 뭐 댓글 한번 달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요즘은 그 SNS나 유튜브나 이런 활동에 여러분들 조금 참여도가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졌다고 좀 느껴요. 온도차는 좀 느낍니다. 예. 그리고 좀 진지하고 아이들 위해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재미있고 예 그냥 편하게 웃고 예 그런 식으로 많이 흐르는데 물론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제가 아이를 키워보고 제 주변을 봤을 때는 엄마들은 항상 고민 덩어리들이 가슴에 있더라고요. 근심 덩어리도 있고 고민 덩어리들도 있고 그래서 그게 도대체 언제 끝나느냐.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거의 안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예, 아이들이 뭐 물리적으로 이제 뭐 아이들이 분가하면서 독립을 하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는 한은 계속 인연이 이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큰애 기준으로 보니까 35까지는 엄마가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돈을 포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가 자리매김하면서부터는 조금 이제 약간 서로 소외감을 느낀다 할까? 과정 중이지만 그런 느낌. 클레어 마미님이 코치님 여행 중 귀한 시간일 텐데 방송 감사합니다. 네, 저한테는 조금 숙제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예. 그리고 또 그때 느꼈던 것들, 그때 여러분들 왜 생각했던 것들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해 주는 게 더 좋아요. 감사드려요. 네. 참여한 분들 인사 주세요. 나미님이 안녕하세요. 밤 시간에는 처음이에요. 한때는 밤 11시에 한 적도 많았고요. 그러다가 10시로 간 적도 많았고, 그리고 또 저희 유튜브에는 촬영 감독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게스트들 올 때, 혹은 제가 혼자 진행할 때도 이제 자료 띄우면서, 그럴 때는 10시 30분에 고정적으로, 예, 라이브를 했죠. 라방을 했죠. 예, 근데, 그것도 이렇게 막,
되게 뜨거울 때가 있고 또 조금 약간 썰렁썰렁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는 유튜브보다는 인스타가 좀 더 편하고 또 인스타는 세로 화면이어서 여러분하고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어요. 물론 요즘 유튜브는 세로 화면을 권장하기는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요즘은 가급적이면 인스타로 여러분을 만나죠. 좋은 점은 인스타는 저를 팔로우하는 분이 온라인상에 몇 명 있다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많이 계시구나 라고 해서 열죠. 네. 예, 밤나방도 은근 재미있고 또 조금 더 진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좋죠. 근데 가끔은 너무 위험하게 제가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이걸 업로드 하기는 좀 어렵다. 공개로 하기는 어렵다. 그런 것들은 또 회원 전용으로 많이 하기도 했었어요. 예. 근데 뭐 오늘은 뭐 진행해 봐야 알겠죠? 어때요? 오늘 저녁은 뭐 드셨어요? 맛있는 거 드셨어요? 여름에는 아무래도 땀도 많이 흘리고 입맛도 좀 없지 않아요? 그랬을 때는 확실히 채소 중심으로 많이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럼 또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예, 그래서 옛날에 저보다 더 나이 많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아무래도 식사를 아이 위주로 하거나 아니면 남편이 뭐 회식이 있거나 야근이 있으면 가볍게 먹고 대략적으로 엄마들의 영양 상태가 굉장히 불균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꼭 계란 후라이를 하거나 아니면 계란을 삶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단백질 보충에 제일 편리하다.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근데 참 그것도 그래요. 저도 저를 위해서 계란 후라이를 할 때랑 남편을 위해서 아이들 위해서 할 때는 성의의 그 정도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저는 남한테 식사해 줄 때 더 맛있게 하는 것 같아요. 왜 저를 위한 계란 후라이, 저를 위한 비빔밥은 평소보다 맛이 없을까요? 이게 공을 덜 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음식을 줄 때도 내가 대접하듯이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듯이 좀 더 성의 있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거는 좀 성의 없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맛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를 위한 식사도 되게 성의 있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건강해야 되고 아프면 안 되고 또 영양은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여러분 건강관리, 식사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예. 저는 53세 때 폐경이 됐었는데요.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게 어떤 분들은 뭐 갱년기, 폐경 이럴 때 뭐 얼굴이 화끈거려서 홍조 현상이 난다, 땀을 많이 흘린다, 뭐 잠을 못 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런 증상은 없었고 뼈로 공격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막 족저근막염 생겨서 걷다가 울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석회가 생겨가지고 그거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약한 부분이 뼈인 거예요. 지금 오래됐죠. 예, 10년이 넘었으니까 지금도 뼈가 약해서 아파요. 예, 제가 요즘에 어깨 치료도 받고 또 요즘 뭐도 하냐면 그 파라핀 아시죠, 여러분들? 예, 우리 정형외과 가면 파라핀에다가 손 넣어서 온열 치료하는 거 있잖아요.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손가락 사진을 찍어봤더니 이제 치료는 불가하다고 하고 온열 치료를 좀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파라핀을 구입해가지고 하루에 한 10분 정도, 근데 10분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뜨겁게 온도를 올렸다가 적당하게 온도를 맞춰서 50도 정도를 또 다운을 시켜요. 그러니까 촛농이죠, 초죠. 그거를 다 녹여서 온도를 또 낮추고 손을 넣었다 뺐다 한 5번 정도 하면 장갑처럼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럼 이걸 이렇게 굳히면 한 5분 해도 금방 붙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영양이 떨어지려는 이제 성질이 생기겠죠.
근데 그게 원리는 그냥 뜨거운, 예, 그 온도를 넣어줘서 이 안에가 부드럽게 통하는 건가 봐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목은, 제가 여행 올 때도 좀 가져왔는데, 백지영 씨가 이제 방송에서 소개해서, 유명해졌다고 하는데, 그, 네크 가드라 그래서, 그냥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꽉 눌러가지고, 이렇게 누웠을 때 목 뒤에다가 대는 거예요. 그럼 견이처럼 목이 이렇게 펴지면서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효과인 것 같아요. 그거를 사서 하루에 10분씩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목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도, 내가 조금 정상 기준보다 낫다 생각하면 바로 병원을 가세요. 어디든. 그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조금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고, 네, 그리고, 그걸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신유재희 님이 코치님 처음 인사드려 봅니다. 저는 임신 9개월입니다. 엄마가 된다는 거 정말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러네요. 아들맘이 될 예정입니다. 축하드려요. 예. 저는 30에 아들을 낳았거든요. 34세 딸을 낳았고요. 근데 27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28, 9 되면 보통 아이 낳잖아요. 결혼하고 뭐 1년, 2년 안에. 근데 임신이 안 돼서 좀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도 이제 임신을 하게 됐고, 또 유산기가 있어서 이제 제가 회사 다니던 거는 그만두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제적으로 정말 경력 단절이 됐었죠. 근데 제가 아이를 갖고 나서 그런 것들은 저한테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아이를 건강하게 잘 낳고 잘 키우자라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잘한 일인 것 같고. 근데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 1990년대랑 2025년은 다르잖아요. 35년 전이잖아요.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9개월 마음이 제 강의를 듣는다는 얘기는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부터 너무 아이를 특히 사교육을 많이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정상적으로 5세, 6세, 7세 유치원 보내고 그 다음에 초1부터 또 동네 초등학교 보내고 그 대신에 뭐는 되게 좋았냐면 지금 이제 뱃속에 있잖아요. 아이랑 같이 이제 보통 태담이라고 하죠. 태명을 짓기도 하고 그냥 아이를 얘기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하고 또 아이가 태어나도 너무 별나지 않게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키우는 게 더 좋아요. 예. 그러니까 내 아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처음에는 그냥 내 아이는 조금 평범해. 나는 평범한 아이를 잘 키워볼래. 예.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돈을 꼭 아끼라고 말하고 싶어요. 돈 쓰지 마라. 돈이 이제 뭐 양가에서거나 선물로 주거나 이러면 가급적이면 그냥 아이가 이제 출생신고하면 주민등록번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아이 이름으로 통장 하나 만들어서 그 통장에 넣고 오히려 아이들 교육비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사교육비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중1, 중2, 중3은 조금 좋은 선생님이 있는 데를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조금 돈을 아끼면서 약간 조금 별나지 않게 그렇게 키워도 아이들은 잘 자랍니다. 그게 오히려 더 편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어릴 때는 음악을 많이 들려주고 그다음에 악기를 만일에 연주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되면 꼭 악기를 하나 가르쳐라. 그리고 운동은 평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커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3살, 4살 때 수영 가르치는 것보다 조금 커서 가르치는 게 훨씬 더 빨리 끝나거든요. 너무 고생시키지 말고. 네. 그래서, 지금부터 막 9개월부터 아이들 막 태교하면서 뭐 어릴 때부터 막 몇 개 국어 가르친다. 막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잘 키우시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네. 축하드려요. 네. 인부가 또 들어오셨네. 근데 저는 상담하려도 인부들도 많이 와요. 네. 코치님 댓글 읽어주시고 답변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저 아는 분이, 아이를 이제, 잠깐만, 여기 에어컨이 너무 빵빵 쐬서 제가, 지금 반바지를 입어서 무릎이 좀 시려요. 요 수건 좀 덮고 할게요. 온도를 낮췄는데, 온도가 안 되나 봐요. 너무 추운데요? 예. 요거는 목욕탕 수건인데 좀 가리고. 이제 그분은 애가 많아요. 애가 많은데 아이를 또 갖고 싶대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많은데 또 아이를 갖고 싶어 했더니 자기가 보니까 시댁이나 남편이나 내가 임신했을 때 자기를 제일 많이 사랑해 주는 것 같대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감,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마음, 그런 게 인부 때 되게 많고 그 느낌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를 더 많이 낳고 싶은 느낌. 그러지 않을까요? 만약 내가 아이를 가졌을 때 고통스럽고 그리고 뭐 주변에서도 많이 안 도와주고 막 이러면 또 낳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분은 아이 낳을 때 극진한 대접을 받나 봐요. 예. 그래서 또 낳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예. 용기가 내가 대단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나는 인부 때 어땠나 했더니 저는 유산에 대한 공포가 있어가지고 못 즐겼어요. 예.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그런 게 너무 강해가지고 그리고 막 외출도 못하고 정말 공들여 나왔거든요. 네, 낳고 나서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이 키우는 게. 예, 뭐 공부 가르치는 것도 재밌었고, 저는 다 엄마표를 했으니까, 아이가 있다는 것도 재밌고, 지금은 이제 저는 아이가 다 없잖아요. 다 미국에 있는데, 남편하고 저랑 되게 섭섭해 해요. 예,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공부를 더 하는 게 맞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둘이, 사실 이번 여행도 그래서 온 거거든요. 예, 남편하고 저랑 곧 생일이에요. 생일이 열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생일 축하하러 온 거예요. 네. 네. 아트앤 하트님이, 어머, 이 시간에 라방이네요. 네. 제 라방은 요즘 거의 서프라이즈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정현님이, 코치님 안녕하세요. 아이 재우고 인스타 들어왔더니 운 좋게도 코치님 라방을 듣게 되네요. 네. 오늘도 힐링되는 코치님 말씀 미리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려요. 우리 김 기자, 김미연 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코치님, 제가 이제 이번에 또 책도 하나 쓰고 있는데 이거 말고 그 다음 책은 우리 유아맘들한테 해주는 얘기를 조금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는 이번 책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 책을 또 써야 될까? 그랬더니 그렇게 솔직하게 그런 얘기 해주신 분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하고 일을 계속하고 또 마음에 에너지가 생기면 그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러고 말았어요. 네. 라방에서는 제가 많이 이야기해 드리죠. 네. 어서 오십시오. 화질과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아요. 갤럭시를 오늘 업그레이드 했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평상시랑 똑같은데, 예. 아니면 요 백은 지금 그냥 여기는 약간 벽이거든요. 예. 깨끗해서 그런가요? 여튼 핸드폰을 제가 지금 업데이트를 좀 했어요. 프로그램을 모르겠는데요. 네.
똑같습니다. 네, 들어오시는 분 인사하셔도 좋고요. 배경 색상과 옷차림이 어우러져 오늘도 아름답고 멋져 보입니다. 탐나는 착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바지를 약간 그 치마 바지 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큐롯이라 그랬는데 요즘 그런 말은 안 쓰죠. 근데 약간 좀 디자인이 조금 많은데 여기에다가 사실은 흰 티만 입었는데 이거는 베스트예요. 베스트인데 조금 독특하죠. 이렇게 단추가 2개 있고요. 약간 박시한데 되게 조금 약간 패션 디자이너들이 입는 옷 같은 스타일 옷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베스트를 좋아해요. 딱 보니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으면 조금 그래도 차려입은 느낌은 좀 나요. 근데 여행지에 오면 사실은 이런 착장보다는 제일 예쁜 게 원피스예요. 아니면 플레어 스커트. 예. 그래서 오늘 사실은 플레어 스커트도 하나 가져왔는데 오늘은 이동도 좀 있고 막 배 타고 막 이러면 스커트 입으면 좀 민폐거든요. 미끄러질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정말 비가 많이 왔어요. 여기가 막 장대비처럼 왔거든요. 그래서 또 긴 바지 펄럭펄럭하기는 보여서 반바지 입었는데 예. 조금 추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어디를 갔었냐면 그 단고라는 지역에 치리맨이라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왜 그 안동이나 어디 가면 그 배 짜는 배 삼배를 많이 짜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일본은 실크를 짜는 데가 있는 거예요. 실크. 네. 그래서 그 한 마을 전체에 여인들이 다 실크를 짜는 거예요. 집에서. 그런 거리가 있어요. 예. 근데 지금 거의 명망이 사라지고 우리나라에서 한복을 안 입듯이 일본 사람들도 기모노를 이제 거의 안 입는 거예요. 거의 예복으로만 입고. 그러니 실크에 대한 그 수요가 많이 줄었을 거 아니에요. 예. 보통 이전엔 수직 실크란 말도 했어요. 수가 손이거든요. 손으로 짜는 실크. 네, 그거로 만든 스카프가 있었어요. 예, 가게 갔는데 예쁜 인형들도 있고 막 스카프도 있었는데 그게 되게 긴 스카프인데 그게 너무너무 따뜻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에어컨이 너무 세거나 아니면 비바람이 불거나 이러면 춥잖아요. 왜냐하면 입은 옷이 다 반팔에다가 또 린넨 그 자켓을 입었으니까. 예. 그래서 그걸 오늘 하나 사가지고 안에 여며서 입었는데 상당히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예뻤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조금 추워요. 그거를 하나 할까봐요. 잠깐만요.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있네. 아이고, 여기가 그 일식 그 다다미방이잖아요. 앉는 의자거든요. 앉는 의자. 얘인데요. 보이세요, 여러분들? 네. 요게 이게 옛날에는 수직 실크란 말을 했었어요. 그게 물 숫자가 아니라 손 숫자예요. 손 숫자. 그래서 요거를 샀어요. 이렇게 된 거. 그리고 얘는 이렇게 통이에요. 통. 이렇게. 그래서 오늘 얘를 걸치고 다녔었어요. 그때 상당히 따뜻해요. 상당히 따뜻하고 색상은 여러 개 있었는데 저는 이런 거 거의 블루 계통을 많이 사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멋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를 안에 자켓 안에 입었었어요. 지금도 좀 추워가지고 제가 조금 걸치고 있을게요. 훨씬 따뜻해요. 네. 사철 쓸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행 갈 때 그냥 비닐에 넣어서 가볍게. 그리고 왜 차 타도 에어컨 너무 세잖아요. 그럴 때. 자, 민정님이 저도 아이와 함께 하는 게 즐거운가 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세요. 고챙이 라방으로 힐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가 있는 게 행복하죠. 행복하죠.
이효리 씨가, 가수 이효리 씨가 계속 난임이잖아요. 그래서, 뭐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 주변에 되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자연 임신한 경우도 있다. 나는 시험관 하기는 하지 않겠다. 그냥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많은 시험관 하기를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성공한 분도 있지만 실패해서 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많이 화를 냈다. 이런 얘기를 또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임신이 되게 어렵게 되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참 이게 과학도 아니고 예전에는 왜 삼신 할머니가 준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첫 해는 아이를 가졌고 두 번째 너무너무 기다렸는데 진짜 임신이 안 됐어요. 두 번째 때도. 그때 제가 딱 그냥 포기하자 하는데 그달 딱 둘째가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되게 막 엉엉 울었어요. 예, 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낳은 아이들이 잘 커져서 감사하죠. 스타일 너무 좋으세요. 모자도 너무 잘 어울리시고요. 모자를 제가 참 좋아하죠. 이거는 쿠치넬리 모자인데 제가 요즘에 많이 쓰는 모자는 프라다 모자예요. 모자가 되게 비싸요. 생각보다. 예. 근데 얘는 쿠치넬리 모자인데 얘도 쉐이프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예. 근데 이런 거는 그냥 구겨도 되고 또 여행 갈 때 또 대충 눌렀다가 또 써도 되고 편해요. 예. 그리고 머리를 또 애써서 드라이하거나 세팅 안 해도 되니까 좀 편하고 그냥 감아서 툭툭 털고 또 저는 그냥 다이슨으로 좀 이렇게 바람 좀 넣어서 이렇게 쓰고 다니거든요. 예. 세상 편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또 모자가 좋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호진님 모자 쓰지 말고 그냥 머리가 좋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편리해서. 네. 그리고 약간 힘도 좀 있어요. 모자를 쓰고 사진을 찍는 게 저한테는 좀 약간 힘이 있어 보이는. 그리고 우리 그 촬영 감독도 그러더라고요. 코치님 모자 쓰는 게 더 낫다고. 사연은 이래요. 네. 코치님만큼 솔직하고 찜 도움되는 말씀 주시는 분이 없죠. 예, 목소리부터 힐링입니다. 저는 조금 이렇게 솔직한 편인 사람이에요. 그게 저한테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더 많고요. 또 저처럼 그래도 조금 그래도 알려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는 제 얘기 거의 다 솔직하게 말해요. 말할 수 없는 얘기는 아예 안 하고요. 거짓으로 하거나 뭐 있어 보이려고 착해 보이려고 정의롭게 보이려고 하진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멋지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또 추접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는 삶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또 많이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또 많이 성장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태어난 대로 그러니까 본질에 맞게 사는 게 더 맞아요. 예. 근데 본성이든 본질이든 나쁜 게 맞다가 아니라 그냥 그거는 한 사람의 다 개성이에요. 근데 점점 발전하는 과정을 우리가 가죠. 예. 선한 방향으로 가고, 예.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어서 오세요. 공부 쪽 질문하셔도 돼요. 제가 지금 패드가 없어서 이 핸드폰 올리면서 보는데 오늘 그래도 괜찮게 되는데요. 네. 많이 참여해 주시네요. 네. 손도 흔드시고 하트도 날리시고 이게 쌍방향이 훨씬 더 재미있게 방송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아래에 그 댓글 달기 옆에 그 카메라 표시 플러스 있는 거는 이원 방송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원 방송이 아니면 안 누르셔도 돼요. 그거는 누르면 여러분 방송에 참여하셔야 돼요. 네. 뭐 옛날에는 그런 것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좀 부담스러운 게 뭐 화장도 하고 뭐 그래야지 얼굴 나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일에 뭐 여러분 중에서 난 하고 싶다 그러면 댓글 다시면 제가 또 여러분하고 또 이원 방송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사전에 의논을 하죠.
선생님들끼리 이번에 이혼하려고 합니다. 같이 참여하세요. 이렇게는 하지만 또 생뚱맞게 딱 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런 거는 또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실크거리에서 이해를 하나 사고,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인형들을 샀는데, 예, 인형은 집에 정말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잠깐만 여기 지금 에어컨이 너무 세요. 너무 세. 조절을 좀 못하고 있어가지고. 네, 헬로님 어서 오세요. 저녁 라방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저도 오랜만에 해가지고. 근데 또 괜찮아요. 또 예, 저녁 라방도. 네. 모자는 어디서 구매하셨나요? 모자 엄청 다양한. 모자는 비싼 모자도 있고 싼 모자도 있는데, 확실히 비싼 모자가 비싼 값을 하는 게 아니라 비싸니까 잘 쓰는 것 같아요. 관리 차원에서. 근데 뭐는 있냐면, 모자가요, 생각보다요, 전문가들이 만드는 모자는 좀 달라요. 즉, 두상을 연구하고, 그리고 이제 얼굴을 얼마나 감싸주느냐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모자는 싼 거 여러 개 사는 것보다 비싼 거 한 개 사라 그래요. 그게 여러분이 훨씬 더 잘 쓰는 방법이고, 그리고 모자는 선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다 다르고 직접 써봐야 돼요. 그리고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야구 모자가 어울리는 사람인지, 저는 요런 챙이 적은 요런 게 좀 잘 어울리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한테 어울리는 것도 알아야 되고, 또 그 둘레도 사이즈도 있어요. 저는 좀 작아요, 거기가. 예, 그래서 모자가 조금 더 잘 어울리는 편이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많이 써봤기 때문에 자기 스타일 안다는 것도 있어요. 안경이나 모자가 좀 비슷해요. 많이 써봐야 돼요. 좀 다르다. 또 한 분이 잠깐 질문하셨어요. 서서서님이 6살이고 영유를 다니고 있어요. 체드윅에 도전해보고 싶은데 지금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체드윅 같은 경우는 뭐 제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주국제학교가 4개가 있고 또 개교할 학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송도에 체드윅이 있고, 대구에 대구국제학교가 있고, 청라에 달튼이 있고, 몇 개 학교들은 학력 인가 학교예요. 그 뜻은 뭐냐면 검정고시를 볼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대부분은 킨더부터 시작을 해서 일레먼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미들이나 하이 쪽으로 가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경제력과 아이를 미국에서 대학을 보낼 수도 있다는 마음이 중요해요. 예. 보통 뭐 아이비나 영국 학교를 준비한다고 해도 대부분 미국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뭐 석박도 마찬가지고 취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환율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엄마가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가 아니라, 나는 왜 얘를 송도 체드윅에 보내고 싶을까? 그럼 나는 이 아이를 뒷받침할 경제적 준비나, 아니면 이 아이의 진로에 대해서 어떤 플랜이 있는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잠깐 나 그냥 영유 보내듯이, 아니면 영어 학원 보내듯이 이렇게 가는 문제는 아니에요, 학교는. 특히 여러분들이 대안학교를, 이제 체드윅은 정식 학교인데 학력 B인가 대안학교 형태의 국제학교도 많이 보내시거든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깊은 마음속에서, 야, 영어 학원 보내니, 영유 보내느니 그 돈으로 그냥 그 학교 가서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발을 빼기에 너무 많은 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리고 또 생각보다 한국 교육이 아직까지도 괜찮고, 한국에서 교육을 받아야지 한국에서 또 메이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학은 나중에 박사로 가도 되고 석사로 가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많은 돈을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옛날에 영어 교육이 어려울 때는 뭐 유학을 가거나 단기 유학 가거나 그런 수밖에 없어요. 제 때는 그랬어요. 제가 2001년도에 캐나다로 유학을 갔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한국에서 영어 교육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무엇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서포트할 건가를 장기 계획을 좀 세우셔야 돼요.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예, 그걸 먼저 고민하세요. 원하는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AHSTNS 러브님이 코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소소한 삶의 즐거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돼요. 네. 하루에 내가 몇 번 웃었나? 그리고 남편과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동질감을 느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시간을 보냈을 때 행복한가? 그런 행복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웃고 살 수 있어요. 네. 미아 아웃스탠딩님이 운동하러 아파트 커뮤니티 내려왔어요. 열심히 운동하며 듣고 있어요. 코치님 즐거워 보이세요. 네, 즐거워요. 지금은 이제 춥다는 거 외에는 네, 좀 추워요. 근데 뭐 조금 지나서 이제 에어컨 조정하면 되죠. 그 외국 분들이 아파트 커뮤니티를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특히 요즘 신축 아파트들은 커뮤니티에 대한 비중이 되게 높아요. 제가 이제 그 대치동 성경 아파트 재건축 때문에 회의를 가끔 가는데, 그 건설회사들이, 이제 신축 아파트를 만들 때, 이제 구매 욕구를 올리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이제 넓게 보이게 만들고요. 넓게 보이게. 그렇다면 이제 뭐 베란다를 트거나 아니면 그 아파트 단지가 우수 디자인상을 받으면 30%를 더 넓게 지을 수 있대요. 예. 원베일이나 뭐 이런 데는 그렇게 적용받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뷰를 중심으로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 그 베란다에 유리가 이렇게 쪽유리이거나 아니면 난간이 철제 난간이 많았죠. 근데 지금은 대부분 다 통유리고 난간도 유리 난간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개인 공간 말고 공용 공간도 물론 뭐 지하 주차장 이런 거는 이제 기본이고요. 커뮤니티가 제일 중요하대요. 예. 그래서 넓게 만드는 거예요. 단지가 많아야 되죠. 그 대신에 단지가 커야 되죠. 개포동은 6,000세대가 넘는 단지에 가보니까 정말 다 있더라고요. 구석구석. 예. 근데 여러분, 그게요.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에 아파트 단지 안에 뭐 분수대를 크게 만들었다. 물놀이 할 수 있는 냇물을 만들었다. 다 전기세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뭐 조식을 제공하는 걸 만들었다. 다 인건비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는 할 수는 있는데 유지를 하기 위해서 관리비 부담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예.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뭐도 유행이냐면 그 드레스룸을 옷장, 예전엔 막 붙박이나 아니면 되게 멋없는 그런 세팅을 해놨어요. 쓸모없는. 요즘은 장을 짜서 그것도 거의 에르메스 느낌 막 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 안에 또 막 샤넬 옷이나 이런 거 막 넣고 비싼 백들 막 놓아요. 그리고 막 보석 같은 거 넣는 그 스탠드도 만들어주고 현혹시키는 거죠. 그런 거랑 우리의 삶은 사실은 일치하진 않잖아요. 근데 여하튼 그렇게 많이 만든다. 저도 최근에 그 대치동에 자이건설이라는 모델하우스 갔다 왔는데 진짜 깜짝 놀랄 정도. 근데 저는 이제 자이건설하고 일을 좀 몇 개 하기 때문에 모델하우스를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알아요. 그게 현실과 어느 정도 좀 차이가 나는지. 근데 새로 오신 분들은 진짜 좋아하시던데요. 네, 여하튼 현혹시킨다. 네, 그래서 커뮤니티 많이 활용하시죠.
운동기구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헬로님이 매일 엄마 모자 선물 실패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예. 그러니까 선물하기 힘든 게 모자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신발도 그래요. 신발도 발 모양이 다 다르고 편한 신발. 근데 제가 신발 팁을 좀 드릴게요. 예. 엄마들 선물할 때 여러분들이 너무 할머니 신발 같은 거 사주지 마세요. 예. 그거는 재미없어요. 예. 요즘 젊은 친구들이 신는 운동화들 많죠. 네. 그런 거 괜찮아요. 그것도 되게 편한 신발 많이 나오거든요. 편하다는 뜻은 뭐냐면 볼이 넓어야 되고요. 볼이. 그리고 발 뒤꿈치가 조금 맞아야 돼요. 네. 그리고 쿠션감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예. 저도 그런 거 선물할 때 있는데 되게 좋아하세요. 예.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중요하다. 예. 할머니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주로 일본 모자나 이태리 모자 같은 게 되게 잘 맞아요. 예. 그게 두상이 좀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미국인이라든가 유럽인들이 쓰는 유럽 모자 같은 건 여기가 되게 폭이 좁으면 한국 사람도 안 어울려요. 예. 그리고 또 과하게 막 꽃이 있거나 이런 것들도 옷 입을 때 굉장히 안 맞습니다. 심플한 게 훨씬 더 예뻐요. 네. 네, 김8800님이 대구 수성구 7살 여아인데요. 낯선 환경에 적응하거나 학원을 가는 걸 거부하는 아이입니다. 학군지 공립과 사립초를 고민 중이에요. 사립초 가서 여러 방면을 경험해 보는 게 좋을까요? 이런 환경에 스트레스 받을까요? 사립초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꿔봐요. 사립초가 여러 가지를 경험한다 생각하지 말고 혹여 우리 아이를 조금 더 스페셜하게 아니면 더 관심을 갖고 대해주지 않을까, 이 관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한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줄까. 예, 그게 더 맞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이게 분리불안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기가 완벽하게 대중에게 서고 싶어하는 그런 완벽한 성격인지 좀 달라요. 이런 것들은. 네. 아니면 지금 원래 이제 친하게 지내는 애들, 그러니까 친숙한 환경에서는 자기가 좀 편안하게 있는데 낯선 환경에서는 조금 부담을 느껴서, 예, 낯가림이라고 하죠. 예, 그런 게 있는지. 그래서 그 요인에 따라 좀 달라요. 근데 만일에 엄마가 이런 걸 걱정한다면 전 사립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공립보다는 조금 더 아이한테 관심을 가져주니까. 그 대신에 엄마가 할 거는 좀 더 많고요. 네. 네. 서훈님이, 예, 코치님 덕분에 멘탈 다 잡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도 가끔 그런 얘기해요.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왜냐하면 많은 일을 하기도 하지만 집중력이 좀 떨어져요. 네, 그래서 항상 메모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예. 그리고 한 번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아까도 제가 핸드폰에다가 저희 인솔자가 하는 말 다 적었잖아요. 몇 시에 아침, 몇 시에 온천, 몇 시에 아웃, 이런 거 다 적어야 돼요. 그래야지 실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멘탈 잡는 거는 노트다. 예, 메모하는 거 외에는 없다. 근데 메모하고 안 보면 안 되죠. 자주 봐야죠. 네. 쉽지가 않아요. 네, 많이 들어오시네요. 네. 서서서님이 현실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내가 문제가 생기고 질문이 생겼을 때는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나는 왜 이 질문을 가졌나, 그 질문의 출발점부터 보시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해답이 나오고, 설령 해답이 나와도 내가 못하는 거면 그건 해답이 아니에요. 정답인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정답대로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해답대로 사는 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애쓰지 마라. 네. 또 질문이 들어왔나 보는 거예요. 살금살금 올려야 돼요. 손으로.
네. 그린님, 초2인데 부끄러움이 많아 영어 원어민 수업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부끄러움의 뜻이 있는 거예요. 얘가 영어를 만일에 그동안 공부를 잘했어요. 예. 그래서 아는 것도 많고 책도 많이 읽었고 그리고 원어민,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거를 발표하는 능력도 있어요. 그러면 부끄러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끄럽다는 뜻을 우리가 조금 규명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못해서 못하는 거를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실력과 관계없이 낯선 환경이 힘든 건지.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원인을 분명히 알고 그거를 보완하면 돼요. 근데 이제 아주 애기들, 뭐 초이는 아닌데 아주 애기들은 왜 서양 사람을 처음 본 사람은 진짜 무서워하더라고요. 예. 그건 되게 무서워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친숙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미리 영화를 좀 보거나 간접적으로 봐도 괜찮아요. 슈퍼두퍼님은 대구 367을 보내는데, 예, 사립을 만족하신다고 하네요. 네. 네. 뭐, 사람에 따라 다 다르긴 하지만, 뭐, 그래도 아무래도 공립보다는 선생님들이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건 사실이죠. 네. 저 아는 분도 그런 이유로 사립을 보냈는데, 궁극적으로는, 예, 미국 보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물론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애도 있지만 아이들이 그냥 퍼블릭한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는 두 아이를 사립을 다 안 보냈어요. 물론 저는 그래도 대치동 학군지에서 아이를 키웠지만 저는 그냥 평범하게 중학교까지는 다니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지만 그때 조금 에너지를 100%, 120% 쓰지 않고 한 70, 80만 쓰고 좀 쟁여놨다가 나중에 결정적일 때, 예, 그때 에너지를 쓰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이 아이에 막 뭔가 두각을 나타내겠다. 그건 안 돼요. 얘한테 너무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아이들이 번아웃도 많이 오고요. 조금 천천히 키우셔도 됩니다. 자, 소영님이 초5 국어 학원보다는 책 읽고 글 쓰고 토론하고 발표하는 논술 학원을 더 재미있어 합니다. 주변 친구들은 논술보다 국어 학원을 다녀야 한다고 하는데 계속 논술 학원을 보내도 될까요? 한자와 국어 문제를 조금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원이 문제가 아니라 3학년부터는 국어가 이제 모국어에서, 예, 시험용 국어로 전환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공비든 만점왕이든, 예, 교재 한 권을 꼼꼼하게 처음부터까지 푸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만 나중에, 예, 시험용 국어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 학습지 하고 국어 교재 풀고 그리고 논술학원 다니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내신 대비는 6학년이나 이때 가셔도 돼요. 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내신 대비 학원 가면 이 아이가 국어를 따라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초등고 클래스 B라는 강의가 있어요, 소영님. 그러니까 샤론코지 클래스가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거든요. 거기에 가셔서, 네, 초등고 클래스 B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중등반 클래스 강의를 좀 들으시면 윤곽이 좀 잡히고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예, 지금은, 예, 교재하셔야 됩니다. 학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홍님은 송도 놀이식 영유 2년차 초1 남아 엄마인데요. 영유 연계학원과 영어 도서관 차이를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영유 연계학원은 뭐냐면 우리가 누리과정 5세, 6세, 7세 때 보통 이제 영어 유치원 다니면 아이들이 영어를 모국어처럼 배우면서 장시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은 종일제, 유아대상 종일제 영어 학원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아이들의 그 누적된 학습량과 그리고 그걸 안 한 학생들이 초1 정도 때도 실력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죠? 근데
초1 때 승부를 보는 건 아니니까, 만약 내가 일반 유치원을 다녔다, 아니 놀이식을 다녔다 해서 절대적으로 학습량이 부족한 아이들은 영어 유치원처럼 주 5회에 1년이나 2년 정도 꾸준히 다니는 거예요. 모국어처럼 영어를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이렇게 4스킬즈를 배우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고, 영어 도서관은 마찬가지로 그런 게 아니라 리딩 중심 혹은 리딩 컴프레hen션 중심으로 그냥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영어를 갖다가 너무 이렇게 조화롭지 않게 공부를 하게 되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영어 도서관 아니다. 그럼 영어 도서관 언제 가는 게 좋으냐? 제가 볼 때는 4학년 때 영어 너무 지겨워. 학원 다니는 것도 힘들어. 그렇다고 얘가 뭐 토플 하기는 좀 아직 부족해. 그런 아이들은 영어 도서관에서 책 읽고 리딩 컴프레션 하면 도움 많이 됩니다. 근데 그때도 쓰기는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좀 어렵게 설명했나요? 예. 아실 것 같은데요. 예. 자, METGS님, 6살 잠실 남한데요. 2학기부터 사고력 수학 학원을 보내고 싶은데 정말 사고력 학원이 도움이 될까요? 첫째는 잠깐만요. 첫째는 사고력 수학 학원이 늘 시험을 너무 못 쳐서 2학년인 지금 교과 열심히 집중하고 있는데, 둘째는 남자아이라 사고력 수학 학원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7살 때 가시면 되는데요. 좀 일러요. 6살 때 가면. 7살 때, 8살 때, 9살 때를 가시기 전에 웩슬러 검사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케이지 같은 제대로 된 데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도움 많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네. 킴님이 아까 이제 제가 드린 답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코지인 답변 감사합니다. 새로운 공간이 불편한 아이고 강제성을 싫어해요. 사립초의 초점을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주신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립초를 지원해 보겠습니다. 네, 추첨이 돼야죠. 예, 기도하세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게, 강제성을 싫어한다는 거는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네가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려줘서 아이가 스스로 그거를 이루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처음부터 나 공부를 열심히 하겠어 이런 애들이 몇 명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래도 엄마가 재미있게 게임 형식으로, 게임 같은 스타일이라도 하루에 뭐 5세부터 30분, 35분, 40분 뭐 이런 식으로 초1, 초2 때 거의 1시간씩은 엉덩이 붙이는 연습해야 돼요. 그래야지 3학년, 4학년 되면 3시간, 4시간 붙이고 있고, 그래야지 공부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제성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얘를 막 무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다, 이게 너를 위한 거라는 걸 아이들이 알고 스스로 아이가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루틴을 시키는 거예요. 강제가 나쁜 건 아닙니다. 요거는 좀 고치셔야 돼요. 어떤 걸 하든지 간에. 코치님이 말씀하신 아껴두는 학년이 어느 정도, 돈이요? 유아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보통 중학년이 3학년, 4학년부터니까, 그때는 이제 가급적이면 좋은 학원, 그리고 반도 좀 좋은데, 그렇다고 뭐 좋은 학원이 막 선행을 많이 하고 이러는 건 아니고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되게 존중하면서 실력을 올려주는 거. 개인의 실력을 올려주는 학원이 좋은 학원이에요. 네. 그런 데를 찾는 것도 되게 도움된다. 잠깐만요. 제가 너무 추워서 안 되겠어요. 자켓을 입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추워요. 아니면 에어컨을 좀 꺼볼게요. 한번요. 잠깐 기다리세요. 너무 추워서 안 되겠는데 병 걸릴 것 같아요. 아이고, 아파라. 이게 세면이에요, 세면. 세면에 색깔만 넣어서 댔더니 엄청 아프네요. 오이씨, 되게 아픈데요. 네. 껐어요. 얼어 죽을 것 같아요. 네. 다시 채팅 좀 할게요.
아니, 왜 이렇게 추워요, 이런데? 전으로 에어컨을 워낙 싫어해요. 냉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심란하네요. 자, 해볼게요. 네, 레몬님이 초사 해운대 여한대, 예, 한과영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황소에서 중2 과정을 하고 있는데 과학은 아예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부터 어떻게 무엇을 시작해야 되는지 첫째라 막막합니다. 수학 선행은 많이 뺐는데요. 예. 제가 레몬님,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최영도 원장님하고 요 얘기를 했어요, 라방을. 그걸 좀 보세요. 예,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 영재학교 경쟁률이 좀 떨어진 게 나오는데, 전 사실 지난번 김 기자랑 라방할 때는 그 경쟁률이 아주 미세하게 떨어졌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최영도 원장님하고 얘기하고 나서는, 이게 정점을 찍었고, 이제 떨어지는 길이 생겼고, 그 바탕에는 워낙 의대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졌다는 그런 뜻도 되거든요. 근데 보통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장영실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거의 무시험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학과학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거의 올림피아드 수준까지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나는 카이스트가 목표다라고 한다면 저는 100% 하라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다. 나는 그냥 좋은 고등학교를 보내고 궁극적으로는 서울대나 아니면 의대를 가겠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런 생각은 들어요. 너무 고생하거든요. 그리고 그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가? 가성비 문제도 좀 있고요. 예, 그래서 진짜 내가 나는 아니다. 한과영, 카이스트, 미국 박사 하겠다라고 마음 먹는다면 지금은 좀 이르고요. 5학년 때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셔도 돼요. 예, 근데 전문학원에 가서 테스트를 좀 받아보시는 게 더 좋아요. 과연. 근데 그런 진로에 대한 고민을 더 먼저 많이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부산 쪽에 있는데 한가영이 부산 학생이라고 더 많이 뽑지도 않거든요. 예. 서울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예. 오히려 부산 학생들은 대구 과학고 거기도 영재학교예요. 그쪽으로 많이 또 밀리는 거죠, 일종의. 그렇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로가 가장 중요하다. 예, 진로 문제. 구체적인 거는 한과영 대비학원에 와서 물어보시는 게 더 빨라요. 예. 아직은 좀 이르고요. 연령은요. 네. METGS님이 우왕 명쾌한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답변을 드렸는지 또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여하튼 그때 충실하게 드렸어요. 네. 이게 왜냐하면 패드가 옆에 있으면 제가 그 질문과 연결을 생각을 할 텐데 지금 한 화면으로 해서 네. 여하튼 답은 마음에 드시는 거죠? 네. 네. 제가 또 마음에 드는 답을 골라서 하는 건 아니고, 제 나름대로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어컨 끄니까 훨씬 낫네요. 사람 사는 사람 같네요. 홍님은 답변 감사합니다. 노리시 2년차 아이라 영어가 많이 부족한 편이고, 네, 송도 트윙클 레테를 봐서 보내고 싶었는데, 영어가 부족하면 유명 어학원보다 주 5회 뭘까요? 빠졌어요. 잠깐만요. 제가 요 답은 끊겨서 못 볼 것 같은데요. 네, 요거는 못 볼 것 같아요. 어떤 말인지. 영님, 미소시로님은 국어가 많이 약해서 수학을 집에서 지도하기 너무 답답한 초2도 학원에 가면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초2가 국어학원을 보내시겠다는 얘기죠. 엄마가 못하면
엄마가 그냥 우공비로 차근차근 하면 좋은데 그거를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힘들겠죠. 그렇죠? 그러면 초등학교 2학년들은 대부분 책도 읽고 그리고 또 국어 교과서도 도와주고 그런데 아니면 공부방도 괜찮아요. 예, 나이가 아주 어리니까 예, 공부방에서 해주는데도 괜찮아요. 예, 그런데 한번 보내보세요. 사랑이 많고 아이의 미래를 고민하시는 그런 데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엄마랑 싸우는 것보다 저는 그냥 공부방에 좋은 선생님하고 공부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다 서로 스트레스잖아요. 그거는 좋은 거 아니다. 레몬님, 코치님 월요일 라방 챙겨서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꼭 보세요. 최영득 원장님은 직접 영재고 학생들 많이 보내고, 또 보통 저는 저희 팀이라고 하는데, 저희 유튜브 멤버십이 있어요. 샤플 아너스, 샤. 예, 그래서 그분들 중에 한 분도 이번에, 예, 1차 합격하고 다 했다고 연락 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도 그분 되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황소 붐이 정점을 찍고 떨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 또 한때는 막 옛날에 우리 딸이 대청중학교 나왔는데 그때는 정말 뭐 민사고 대원외고 그땐 용인외고 시절이니까 용인외고 뭐 이런 데 엄청 붐이 일었었거든요. 또 그러다가 또 이제 학교로 그런 게 좀 꺾이다가 예. 또 지금은 뭐 화산중이라든가 뭐 청신국제중이라든가 또 이런 특성화 선발형 중학교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또 관심이 또 좀 많으시고 그때 다른데 이게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들이 다 한다고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 아이의 진로에 맞게. 근데 큰 맥락에서 본다면 요즘은 지역에서 잘하는 게 중요하고, 네. 그리고 지역에 대해서 안배가 많기 때문에 지역 입시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농어촌 전형이라든가, 농어촌 전형도 두 가지가 있어요. 농어촌 전형, 학생 전형도 있지만 기회균형 전형 안에 또 농어촌 학생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지역 인재 전형이라는 것도 있고, 또 수도권은 지역 균형이라는 전형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 열매를 따먹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것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입시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5학년, 4학년, 5학년은 중등반 클래스 강의를 좀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강의를 좀 들으셔도 예, 여러분 뭐 교재라든가 많은 거를 또 아실 수 있으니까 라이브에서 제가 아주 부분적인 것밖에 못 알려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도 괜찮을 것 같아요. 슬로우님이 이번에 이제 아이를 내신이 네 5등급제로 바뀌었다는데 더 등급 받기 힘들어질까요? 아이에 따라 달라요. 자 보세요. 전체 인원을 9단계로 쪼개는 거랑 5단계로 쪼갠다. 그러면 옛날에 1등급이 4%였는데 지금은 1등급이 10%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2등급이 11%였는데 지금은 34%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1등급, 2등급 혹은 1에서 2 중간에 있는 애들은 굉장히 유리해진 거죠. 100명 중에 4명만 1등급을 줬는데 이제 100명 중에 10명을 1등급 주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상위권은 굉장히 유리해진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아래도 예. 11%가 아니라 34% 안에 들면 굉장히 유리해진 거죠. 근데 내가 34, 35, 36 이런 퍼센트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정말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내 아이가 공부를 되게 평균이 그러니까 50%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위 30% 안에 못 든다. 그 밑에 애들은 이
어차피, 근데 이런 애들은 어차피 내신으로 대학 가는 애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 지금은 오히려 그거보다 옛날에는 내신만 갖고 수시로 가고 정시만 갖고 수능만 갖고 정시로 갈 수 있었어요. 입시가 바뀌었어요. 예. 수시에도 최저 등급이 많아지고 정시에도 내신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 5등급제 때문에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예, 5등급으로 내신이 변별이 안 되니까 오히려 정시에서 수능에다가 내신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 정시를 40% 이상 뽑아라 이러니까 수시 인원을 정시로 가져가다 보니까 이렇게 수능과 내신이 같이 들어가는 전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5등급으로 바뀌어서 힘들다 이런 거는 좀 잘못된 얘기다. 그리고 예전에도 특히 좋은 학교들은 뭐 외대부고나 민사고나 이런 학교들은 4, 11, 23, 40, 23, 30 안에 들어야지 스카이를 갔었어요. 예. 그리고 오히려 4등급, 5등급, 6등급 이런 아이들은 다 수능 100%를 갔었거든요. 그러면 그 학교에서도 7등급, 8등급, 9등급이 있잖아요. 어디 갈까요? 대부분 뭐 일본 대학 가거나 이랬어요. 유학 보내거나. 예. 그래서 이거로 굳이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그러지 말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부터 영어가 시작되는 것처럼 과학, 사회가 시작되거든요. 그거를 좀 열심히 시키시죠, 여러분.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통합과학, 통합사회가 수능 과목입니다. 그리고 많은 배경 지식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걸 좀 여러분이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AYA님이 미취학 아동에게 이건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까요? 초조 때도요. 되게 많아요. 예. 강의 좀 들으실래요? 예. 샤론 코치 클래스라고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 예비 초 클래스도 있고요. 초등 저 클래스도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아주 포인트를 알려드린다면 미취학은 뭐예요? 누리과정이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5세, 6세, 7세 가정이 있고요. 예. 보통 만으로 따지면 3세, 4세, 5세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서 적응할 수 있어야 돼요. 초등학교는 성적표가 아니라 생활통지표예요. 적응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7세예요. 그러면 한글을 5세 읽기, 5세 관심, 6세 읽기, 7세 쓰기거든요. 적어도 나는 한글을 쓰고 학교를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알림장도 쓰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보통 연산도 미리 좀 하고 가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2자릿수 연산까지 좀 해라. 이런 얘기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내가 수업 시간에 발표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자기소개 같은 것도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 이런 것들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1학년, 2학년 학교 생활이 재밌어야 됩니다. 예. 이게 제일 중요하다. HHT님이 코치님 힘내세요. 제 롤모델이세요. 롤모델. 제가 며칠 전에 이 방송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미도 아파트에 가끔 김밥 먹으러 가거든요. 거기가 좀 맛있어요. 근데 이제 갈 때마다 항상 몇 분씩 만나요. 길거리에서. 근데 거기서는 바로 김밥 먹고 딱 나오다가 우리 샤멜리를 만났어요. 네, 딸 둘을 데리고 오셨는데 인사를 아이들한테 엄마 선생님이라고 인사하자 그래서 제가 그럼 또 저는 항상 아이들 한 번씩 이렇게 안아주거든요. 너무 예쁘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를 가나 이렇게 또 같이 아는 척 해주신 분이 많습니다. 전 또 자연스럽게 인사해요. 네. 자, YSJ님 안녕하세요. 강서구 초1 여아예요.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자신 있게 말을 못하고 작게 말하거나 대답을 하지 못해요. 혹시 스피치 학원에 보내면 어떨까 고민인데 괜찮을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얘가 학교에서 못하는 애가 스피치 학원 가면 더 주눅 들지 않을까요? 저는 그거보다는 엄마가 아이가 일단 아이랑 많은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어른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고
쓰는 단어도 조금 더 세련돼져야 돼요. 그리고 말하는 거는 연습해야 돼요. 처음에는 책을 읽는 거고요. 두 번째는 책을 좀 내용을 암기하고 암기한 거를 좀 말하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자기가 글을 써서 그거를 읽어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 내용들은 그냥 핸드폰으로 녹화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면 본인 스스로 녹화도 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집에서 먼저 말을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이 필요하면 그때 학원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런 질문도 요즘 많이 올라와요. 엄마들이 고민이 좀 많으신가 봐요. 네. 영님이 꾸준히 안녕하세요. 매번 녹화된 영상만 보다가 처음으로 라방 들어오니 꼭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직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꾸준히 유튜브 보면서 교육과 학원 선택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치님만 따르려고 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예. 제가 조금 고지식하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죠. 근데 세상에 특별한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제대로 하면 좀 천천히 가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괜히 어설프게 빨리 했다가 실패해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가면 시간 더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예, 더 불안할걸요? 예. 네. 공부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소영님이 답변 감사합니다. 초등 고학년이면 자기주도 연습이 어려울까요? 성향 차이가 있겠지만 계획을 세워 자기 공부를 할 수 있게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기 공부보다 숙제를 열심히 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자기주도는 탐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 숙제를 하는 거는 이제 아이가 성실하다는 뜻이고, 근데 숙제량이 너무 많아서 성실만 한다면 탐구할 시간은 없어요. 탐구라는 거는 궁리하는 건데 궁리하기 전에 호기심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거를 공부했어? 이게 궁금해? 이거를 찾아볼 시간, 연구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자기 주도예요. 그게 궁극적인 거는. 근데 이것저것 다 요구하기는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예. 엄마 주도 학습 책을 좀 읽으실래요? 네, 그거 해보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게 그 자기주도라는 거는 중2, 중3 때 좀 키워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뭐냐면 이 학원은 내가 다녀서 의미가 있다. 여기서 배우는 게 많다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엄마가 계속 강요하면 아이들은 그냥 학원비는 엄마 돈으로 내는 거니까 쫄래쫄래 다니기만 하는 거거든요. 그거 진짜 밑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 공부 안 돼요. 애들도 딴짓하고.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려면 아이가 중2, 중3 때 내가 어떤 과목이 부족하다. 여기서 배워야겠다는 의지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율성인데 그거 되게 중요해요. 자기주도 학습에서 자율성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걸 지속하는 힘이에요. 그건 참아야 되거든요. 인내심. 언제 인내심이 생기느냐? 꿈이 있는 아이가. 진로가 분명한 아이들이 꿈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걸 또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많은 분들 들어오셨고, 또 질문도 많이 하셨고, 예. 이제 몇 분만 하고,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예. 자, KRAN님, 7세 남아가 4살부터 구몬을 1년 반 했어요. 그러니까 4세, 5세 때 구몬을 했고, 6세부터 팩토를 다니고 있다. 재미있고 즐거워하는데 유치원 선생님이 수준을 높여보내는 게 어떨지 조언해 주셨는데 동네에는 메스멍 시메스밖에 없는데 7세 수준은 어떨까요? 팩토 유지할지 옮길지 고민이다. 저는 시메스요. 저는 시메스 좋다고 생각해요. 시메스는 여러분 생각하는 황소인가? 그것도 아마 시메스에서 나오신 분이 만든 학원일걸요?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메스가 커리큘럼도 되게 좋고요. 교과에 사고력을 얹어서 되게 가성비 높게 만들어주세요. 예. 그래서 시메스 다니면 될 것 같아요.
수학은요, 보드게임을 한다, 뭐, 사고력을 한다, 동화책을 읽는다라고 되는 건 아니에요. 수학은 수학 문제를 제대로 풀고 연구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클래식한 학문이잖아요. 본질에 가까운 데가 되게 좋아요. 대치동에도 막 그런 학원 있어요. 막 식을 만드는 학원 있어요. 어릴 때는 그거 그냥 해볼만 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문제를 풀고 정답을 맞춰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너무 수학을 약간 환상적으로 가르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수학은 수학대로 가르치자. 예, 이게 더 맞다. 제가 이제 아이디를 이제 이렇게 여러 번 읽다 보면 기억이 나서 이 글을 쓰는 것도 용기인 것 같아요. 쓰던 분들은 계속 쓰고, 또 이렇게 눈팅만 하는 분들은, 눈팅이란 말 옛날에 많이 했죠. 또 못 쓰시고. 근데 다 누구나 질문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안 하신 분들도 나중에 좀 일찍 들어오셔서, 예, 좀 해보세요. 이것도 연습입니다. 고1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죠? 저희는 고1, 1-2, 고1-, 외국에 있군요. 네, 네. 12, 11, 10학년이란 얘기죠. 네. 지금은 해외에 있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지, 해외에 남아서 졸업할지 고민입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송파 쪽으로 가는데, 과연 내신을 잘 받을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그건 모르죠, 이 아이가. 그런데 해외고를 다니면서 한국에 와서 송파의 내신을 잘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요? 예. 입시로 본다면 오히려 해외고 졸업자를 위한 전형도 있거든요. 예. 그런 거 한번 누려보실래요? 아니면 세안 아카데미 같은 데서 상담을 한번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이가 여기에서 뭐 송파 어디를 가더라도 거기 몇 년 동안 내신 관리한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가 잘하기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글쎄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오히려 해외고 졸업생 자격으로 한국 대학으로 오는 게 어떨까? 조금 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 그게 더 맞지 않을까요? 아니면 수능을 안 보는 데로 가셔야 되거든요. 예, 수능도 어려워요. 예, 오랫동안 해외 생활하면. 그리고 지금 학년도 높고요. 예. YS님이, 네. 처음으로 라방 드리며 용기 내어 질문 드렸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셨어요? 집에서 큰 소리로 책 읽어보기, 대화 많이 하기 실천하고, 필요시 스피치하고, 예, 스피치하면 나중에 좀 실력을 키운 다음에, 왜 거기 가서 또 자신감 잃고 쭈뼛쭈뼛하면, 왜냐면 그런 데는 더 과하게 아이들이 말하거든요. 그럼 얘는 자연스러운 것도 힘든데, 과하게 하는 아이들 사이에 껴서 경쟁하면 너무 얘가 지는 게임이잖아요. 저는 그런 건 하지 말라 그래요. 아이가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서 보내라. 그것도 약간 대비인데, 그렇지 않을까요? 미소실어님이 초2 교과 수학만 겨우 따라가는데 사고력 도형도 해야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초2를 겨우 따라가는데 그거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는 게 맞지만 얘가 이거 겨우 따라가잖아요. 그럼 이거라도 하나 제대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교과 수학을 더 먼저 시키고 문의 길 같은 거를 조금 더 쉬운 거, 1학년 것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예. 슬로우님이 좋은 감사해요. 선생님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요? 다행이네요. 네. 저는 그래도 좀 감사드려요. 제가 그래도 라방 하면서 몇 분이라도 여러분이 궁금한 거, 답답한 거, 제가 그래도 100% 해결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린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능력이 있는 것도 좋고, 또 여러분이 또 저를 믿고 따라와 주는 것도 되게 좋고요. 근데 아이를 키운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정답은 없다고. 정답 없어요. 해답은 찾을 수 있어요. 해답은. 근데 해답은 우리의 처한 환경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타고난 기질, 아이의 실력차,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큼 서포트 해줄 수 있는가, 경제적인 거, 그리고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이를 위해서 얼마큼 투자하겠다, 이런 마음도 필요해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섞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는 일본이고요. 제가 지금 여행 겸 출장이죠. 나왔다가 두 번째 날에 여러분 만나고 싶어서 라방을 켰습니다. 여러분 최영도 원장님하고 한 영재학교 경쟁률의 진짜 원인 이것도 있고요. 또 제가 우리 김미연 기자, 김 기자랑 우리 6월에 에듀뉴스 정리한 거 있는데 제가 편집을 정말 공을 들여서 했는데 여러분이 많이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거 보셔야 돼요. 그런 거. 그래야지 저를 만날 때 더 고급진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맨날 기본적인 질문만 하면 여러분 발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좀 어렵긴 하겠죠. 저희 강의가. 그렇지만 진지하게 노트 펼쳐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